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이론들을 펼쳤는데, 이 소크라테스는 죽잖아요, 나중에. 이게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뭐, 이 대충 이런 침대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음, 화나가지고 이제 이 손가락을 이렇게 위로 치켜 올리는 복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막 엉엉 울고 있는, 이 플라토닉이 좌절해서 앉아있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알기로는 막 어떤 소피스트들과 이런 이들의 계략에 의해서 죽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아테네는 당시에 배시몬이 모든 재판을 결정하는 재판관이 없고 검사와 변호사도 없지. 그냥 음, 피고 둘이서 서로 증거를 제시하고 말로 싸워서 배심원들이 배심원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날 모인 사람들의 추첨으로 정해. 이 배심원들끼리 이거 죽여 살려. 형 죽이면은 어떻게 죽여? 형량 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크라테스를 죽인 거는 민중입니다. 대중이고. 그래서 나중에 민중을 믿었던 소크라테스가 민중에 의해 죽게 되자 나중에 플라톤은 민중을 믿을 것이 못 된다. 철인이 정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 나중에 좀 하고 소크라테스가 이제 민중에 의해서 이렇게 죽게 되죠.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민중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왜 그냥 이거를 놔두냐? 왜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존경도 많이 받고 그냥 아니 나안 하겠다 이러면 안 죽을 수 있는데 아니면은 그냥 도시 밖으로 나가도 되는데 추방한 이에 대해서 아테네는 어, 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 밖으로 나가면 되는데 왜 소크라테스는 도시 안에서 죽었을까 하면은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알고 있죠.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는 좀 잘 알려진 사실이 악법이 법이 아니죠. 악법이 법이라고 하는 게 개소리라는 게 잘 알려졌죠. 이게 뭐 내가 알기로는 뭐 일본의 그 법철학이라는 책에서 나온 걸로 아는데 악법도 법이 나는 개소리고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악법도 법이다가 아니라 이 손가락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소크라테스가 손가락을 위로 치켜 올리고 있는데 아테네의 당시 세계관과 바뀌었다 이거는 당시 세계관과 연관인데요. 아테네는 어쨌든 신전을 중심으로 뭉친 방어 국가잖아. 그래가지고 이 신전에 아테네 신을 모시고 있는 아테네인데 그 말은 즉 뭐냐? 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있다. 어디에? 위에, 위에. 그래서 아테네의 윤회설 얘기를 하자면 이 인간들이 원래는 신과 함께 살고 있다가 어떤 이유로 땅에 떨어져서 육신의 빙이 돼서 인간으로 살고 있는 거다. 죽으면 다시 위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윤회설이 아테네의 기본적인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울지 마라. 나 이제 그냥 신 할란다. 위에 올라가서 행복하게 신이나 할란다. 하고 위로 올라가니까 그냥 놔둬라. 하고 이제 죽는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제 뭐 노년이기도 하고 뭐 쉬고 싶으셨나 보죠. 네, 그래서 그냥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이 생애를 살펴봤는데 배울 점은 비판적인 태도죠. 일단 쉽게 믿지 않는 것. 그가 믿은 것은 오직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어떤 안도 쉽게 믿지 않았던 소크라테스의 이 비판적 태도 견제할 만하죠. 또 소크라테스는 어떤 태도를 보이냐? 음, 겸손함.
소크라테스의 가장 유명한 말은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사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니고 이제 뭐 검토되지 못한 삶을 살 가치가 없다. 무지가 곧 악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 난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본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겸손의 왕이죠. 누군가와 논쟁을 할 때도 결코 자신의 답을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결론을 이끌어내게 하는 겸손함으로부터 연결돼 나오는 것이 바로 상대를 존중하는 것, 상대를 믿는 것, 대중과 민중을 믿는 것.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배울 점이라면 배울 점인 부분들이죠. 그래가지고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은 이런 점들을 배웠는데 좀 격변적인 시기를 겪었죠. 소크라테스가 죽고 나서. 이게 소크라테스는 위대하나 그의 가르침에 오류가 있었다. 대중을 믿을 수 없다. 대중은 플라톤 입장에서 조금 심하게 말하면 개돼지입니다. 믿을 수 없는 멍청한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은 근데 이 플라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 뭐야 이거 계기가 있습니다. 플라톤이 태어날 때부터 좀 좋은 집안에 살았어. 귀족. 좀 좋은 집안에 살아가지고 이 귀족들은 아테네의 민주정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귀족정 해야 되는데 귀족정 해야 되는데 하는 얘기를 플라톤이 어릴 때부터 계속 듣고 자란 거야. 계속 듣고 자란 겁니다. 귀입니다, 귀. 그 계속 듣고 자라는 데다가 이게 1번.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죽음으로 인해서 민중 신뢰에 대한 회의를 느낀 거죠. 이 두 가지 요소로 말미암아 소크라테스가 주창하는 이상 국가는 철인 정치. 이 철인이란 누구? 다양한 분야의 지식에 통달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거쳐 빠르고 훌륭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엘리트 지배자를 말합니다. 엘리트 독재자죠. 소크라테스는 민중을 믿을 수 없다. 민중은 멍청하다.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철인이 통치를 해야 한다. 나 같은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한다. 똑똑한 사람이 통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거죠.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혼란의 시기를 살아왔어요. 소크라테스는 이제 민중에 대한 또 회의감이 든 다른 이유가 소크라테스가 살아있을 당시에 이제 젊을 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났는데 펠로폰네소스의 전쟁은 이제 아테네 대 스파르타. 아테네 대 스파르타에서 아테네가 처참히 발립니다. 근데 이 아테네 대 스파르타 전쟁을 하자고 한 건 아테네예요. 그 아테네의 민중들이 우리가 강대국 페르시아를 이겼는데 이 끔딱지만한 스파르타를 못 이기겠어? 하고 전쟁을 걸었는데 스파르타한테 개발린 겁니다. 그렇게 되니 플라톤은 전쟁에서 병사로 싸우고 돌아왔을 때 이 민중들이 개돼지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 이유가 겹쳐 플라톤은 민중에 대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플라톤이 이런 철인 정치를 내세우는 가운데 이 철인 정치 얘기를 하려면 플라톤의 국가론 얘기를 하려면 그의 철학을 좀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 이데아론입니다.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죠. 플라톤은 몰라도 이데아는 알고 아무것도 몰라도 이데아는 알고 이데아를 심지어 몰라도 우리는 이 말을 써봤겠죠. 뭡니까?
아이디, 아이디어는 뭐 관념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건 좀 잘못된 번역이고 이상, 이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아이디얼리즘 하면은 관념론이 아니라 이상주의겠죠. 그뭐 우리가 흔히 서양 철학의 큰 유파를 설명할 때 아이디얼리즘, 이상주의와 마테리얼리즘, 물질주의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성주의의 이제 대표주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고대에서는 또 마테리얼 물질주의 대표자는 소피스들이 있겠죠. 쾌락주의, 뭐 육체 그런 걸 중시하는 정신과 육체에서. 그래서 이 이데아가 정확히 뭐냐면 이 소크라테스는 이게 좀 기하학적인 얘기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니,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아닙니다. 소크라테스 얘기합니다. 플라톤이 기하학적인 얘기에서 시작하는데 뭔 소리냐면 이게 이 삼각형의 정의가 뭐냐면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는 걸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각도로 재보면 180도가 미세하게 안 나옵니다. 뭐 190, 170, 9점 뭐겠지. 왜냐면 선이 부피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유클리드 기하학은 선이 부피가 없지만 사실상 선은 부피가 있잖아. 뭐 이걸 선을 이렇게 얇게 그어도 부피가 조금 있잖아. 이게 이렇게 이게 안 나온단 말이야. 이게 완벽한 각도는. 근데 소크라테스는 뭐다? 이 완벽한 삼각형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데아에. 현실의 이 삼각형이 180도가 못 되는 이유는 모사품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인간조차도 이데아에 가장 완벽한 형태의 황금 비율을 이룬 인간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모든 개념, 자유, 뭐 정치, 철학, 기하, 모든 개념이 어떤 형상을 가진 채 이데아에 존재한다 라고 믿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와닿지가 않죠. 근데 이 생각은 또 어디서 오냐? 우리가 앞서 말했던 소크라테스가 죽어도 된다라고 한 얘기. 신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다른 세상의 존재가 당연했어요. 다른 신이 사는 세상이 있었어. 무조건 있었어 얘네한테는. 그러니까 거기에 이데아도 거기에 모든 것들의 이데아들이 있구나. 모든 것의 원본, 근본, 본질이 존재하는 세상이 따로 있구나. 그래서 이상계와 실제계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론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하는 또 정치에 관한 이 얘기는 이데아론, 정치에서 이데아론은 어떻게 써먹냐면 이 이데아, 이 근본의 세계를 보아야만 현실의 세계가 근본의 세계보다 완벽한 세계보다 얼마나 덜 떨어지는지를 알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더 가까워지는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데아를 볼 수 있는 이데아의 인식자 누구? 철인 정치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론입니다.